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혹시 언젠가부터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아니면 또는 왜 예전이랑 똑같이 먹는데 살이 찌고 이 뱃살이 특히 이렇게 막 많이 불지? 아니면 잠을 잘 못 주무신다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식은땀을 흘린다든지 자다가 땀을 흘린다든지 아니면 에너지 레벨이 쫙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모발이 빠지고 약해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이 중에 몇 가지라도 가지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의 나이가 만 38세, 37세 이상이라면 여러분들에게는 갱년기가 온 거일 수 있습니다. 네, 갱년기? 뭐 이거 한 50세는 돼야 시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닙니다. 네, 일단 갱년기와 폐경기를 조금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일단 이 폐경기라 하면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던 규칙적으로 하지 않던 이제 마지막 생리를 한 다음에 1년 이상 생리를 더 이상 하지 않고 그 이후로도 생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폐경기입니다. 그리고 이 폐경기 전후로 겪는 모든 그 신체의 변화, 호르몬의 변화 있죠? 이거를 갱년기라고 해요. 그리고 이 갱년기는요, 폐경기가 시작하기 짧게는 3년 전부터, 길게는 10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제 나이 만 43세. 네, 저도요, 여러분, 처음엔 몰랐습니다. 이게 지금 갱년기 증상인지요. 그냥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40살 넘었으니까 하고 그냥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것들은 모두 갱년기 증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고 있는 이 갱년기 증상들은요. 일단 예전과 같이 먹으면 이 복부 지방, 특히 아랫배 이 지방이 엄청 늘어난다는 거. 그리고 몸무게가 여러분 예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스테이블한 편이었어요. 안정감 있었거든요. 별로 변화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조금만 많이 먹어도 1, 2kg가 확 찝니다. 그리고 작년 초부터 이 모발이 빠지고 모발이 약해지고 가늘해지는 거를 느꼈어요. 그리고 제일 지금 제가 심각하게 느끼는 거, 잠을 잘 못 잡니다. 작년 한 초부터 잠을 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뭐 새벽 2시, 3시, 4시 할 거 없이 자꾸 깨요. 그리고 잠이 깨서 바로 또 잠들면 좋은데 또 못 잘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당연히 피곤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겪고 계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거를 그냥 묻혀둘 수 없어요. 왜냐면 이거를 관리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갱년기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잘 관리하셔서 여러분들의 건강 그리고 삶의 퀄리티까지 높일 수 있는 데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갱년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양 관리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굶으시면 안 돼요. 다이어트 한다고 뭐 굶거나 대충 드시거나 이렇게 하면은 우리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가장 큰 이유는 이 여성 호르몬이 적어지기 때문이에요. 여성 호르몬에는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성을 조금 더 여성스럽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좀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뭐 뼈 건강이라든지 그리고 뭐 건강한 피부, 건강한 헤어 이런 거에게 부스터를 주는 게 에스트로겐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을 우리 몸이 많이 분비를 할 수 없다면 대신 우리가 이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성분이 있어서 우리 몸에서 그런 작용을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그런 식품들을 먹어주면 좋겠죠. 이런 성분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식품이요, 대두입니다. 네, 대두. 네, 우리 두부 많이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유 같은 거, 대두로 만든 두유 이런 거 꼭 챙겨 드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아마씨 같은 경우에도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있고 석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뭐 참깨라든지 베류류 이런 걸 드시면 에스트로겐이 우리 몸에서 조금 더 잘 생성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식품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여성 호르몬이 프로게스테론이 있었죠. 요 프로게스테론은요, 어떤
역할을 하면 우리를 심적으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 프로게스테론이 많으면 우리가 평상시에 먹을 때보다 좀 지방을 잘 태운다고 해요. 그래서 요게 조금 더 적어지니까 좀 살도 잘 찌고, 그리고 또 이게 적어지니까 막 신경질도 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또 프로게스테론을 조금 더 호르몬을 잘 나오게끔 해주는 음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B군의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뭐 고구마도 여기에 해당되고, 바나나, 귀리, 병아리콩, 감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C를 많이 드셔주는 것도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베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레몬, 오렌지, 키위 이런 갖가지 과일 있죠? 이런 것들을 골고루 또 드셔주시면 좋고, 또 마그네슘을 잘 챙겨 드셔야 돼요. 마그네슘에는요, 이제 말린 바나나에 특히 많이 들어있고, 호박씨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다크 초콜릿 있죠, 여러분. 그래서 카카오 성분이 70% 이상 들은 이런 다크 초콜릿도 가끔 드셔주시면 마그네슘을 좀 충분히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아연입니다. 아연은요, 뭐 굴이라든지 소고기, 그리고 렌틸콩, 또 뭐가 있죠? 병아리콩. 네, 이런 데에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갱년기 때 또 챙겨 드셔야 될 게요. 오메가3입니다. 그냥 여러분 편하게 약국 가서 오메가3 캡슐 이런 거 드시기보다는 식품으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식물성 식품으로는 호두에 오메가3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아마씨에도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들깨에도 네, 오메가3가 잔뜩 들어있고요. 그리고 동물류에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생선 중에 연어에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식물성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조금씩 드셔도 되지만, 네, 이 생선, 이 연어 같은 경우에는 중금속 좀 오염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메가3를 챙겨 드셔야 되는 이유는 일단 우리 뇌 기능이 점점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뇌 기능에 도움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생길 수 있는 염증들 있죠. 이거를 가라앉히는, 염증이 생기지 않게끔 도와주는 게 오메가3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갱년기가 생길수록 염증이 많이 생기는 몸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메가3 꼭꼭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갱년기 때는 특히나 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장이 건강한 거는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이 갱년기 때는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장이 건강하고 미생물이 많아서 활동을 잘해야 결국에는 우리 몸도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장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필요해요.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 안에 벌써 균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균이 내 몸에 들어와서 이 좋은 균들이 내 장에 있는 균들의 수를 늘려주고 또 종류를 늘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품에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네, 김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독일에는 사워크라우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콤부차 이런 것들도 요즘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달아서 제가 좀 추천을 많이 안 하는 편이지만, 만약에 많이 달지 않다 하면은 이런 거 드셔도 좋고요. 그리고 요거트가 있고 또 된장찌개 있죠, 여러분. 네, 된장찌개도 참 좋은 식품입니다. 그리고 나또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품들을 조금 기호에 맞게 매일매일 조금씩 드셔주시면 우리 장에 좋은 미생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프리바이오틱스 식품이라 하면은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그리고 이 섬유소는 결국에는 우리 장에 있는 미생물들의 먹이가 돼요. 이 장에 미생물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먹이를 주지 않으면요, 내 미생물들이 일단 적어지고요. 정말 먹을 게 없으면 얘네들이 우리 장벽을 먹습니다. 그래서 하루 성인 권장량이 30g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권장량을 채우지 못합니다. 한 10g에서 15g 정도 드신다고 해요, 하루에. 그런데 이 30g 네, 채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채소로 채워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콩류 같은 거, 견과류 이런 거에도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런 것들 다 챙겨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비타민 D입니다. 사실 저는 영양제 별로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뼈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 D는 꼭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비타민 D만 있는 것보다는 비타민 K,
함께 들어있는 그런 상품으로 선택하셔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들어온다고 뼈에 흡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K가 있어야 뼈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영양소로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걸로 끝내기보다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햇빛을 보는 겁니다.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은 햇빛을 쬐주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햇빛 강도도 약해지고, 그리고 밖에 나갈 때 우리가 보통 선크림을 많이 바르잖아요. 근데 그래도 외출을 하지 않으시는 것보다 외출을 하시고 아무리 선크림을 발라도 햇빛을 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 야외에 나가셨을 때 꼭 햇빛 조금 일광욕 많이 하시고 비타민 D 꼭 챙겨 드실 거를 제가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운동입니다. 여러분, 운동 더 이상 미루실 수 없습니다. 운동 도대체 왜 안 하시나요, 여러분? 돈이 들어서 안 하신다고요? 헬스장 안 가셔도 됩니다. 뭐 필라테스 이렇게 기구로 하는 거 안 하셔도 됩니다. 홈 트레이닝 하시면 됩니다. 저도요, 5에서 6년 전부터 꾸준하게 거의 매일 홈 트레이닝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에서 26kg 정도의 이 근육량 유지하고 있고요.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할 때 뭘 해야 되냐? 제가 이 운동에 관련된 영상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골고루 하십시오. 골고루.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편식을 하면 안 되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식하지 마세요. 40대가 되면은 근육량이 1년에 1에서 2% 정도씩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량 우리 지켜야 되거든요. 이 근육을 지키지 못하면 신진대사도 떨어지게 되고 살찌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몸도 이렇게 막 점점 흐트러지고 흘러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유지하시려면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근력 운동 해주셔야 됩니다. 한두 번 정도 일주일에 유산소 운동, 힛 트레이닝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거 해주실 때 약간 점프하는 거 있죠, 여러분. 뛰는 거, 이런 게 좀 섞인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뼈가 점점 약해지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그런데 이렇게 뛰는 거에 의해서 이 뼈에도 우리가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 뼈가 건강해지게 돼요. 골 밀도가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든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얌전하게만 운동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뼈도 이렇게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한, 내가 뭐 이렇게 뼈가 아프고 어떻게 관절염이 있지 않다, 이렇지 않은 이상은 부상을 당하지 않는 정도 한에서 이렇게 뛰는 운동, 점프하는 운동, 이런 거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유산소 운동 같은 걸 했을 때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숨을 헐떡이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심장이 열심히 일을 하고 심장 박동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 심장 건강도 좋아지게 되고 심혈관 질병 이런 것들이 생길 확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추천해드리는 운동이요, 필라테스 아니면 요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점점 좀 뻣뻣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운동을 하면은 부상이 생길 좀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럴 때 이런 것들을 방지해 주는 게 이제 요가나 필라테스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챙겨서 해주시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운동은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40대 이상이면 이제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운동 안 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육량 떨어지고요, 뼈 건강 나빠집니다. 이제 내년부터 아니면 오늘 당장부터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 갱년기가 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적어지게 돼요. 근데 이 프로게스테론은 우리 정신에 좀 안정을 주는 좀 편안한 그런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게 적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예전보다 스트레스를 잘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격이 조금 개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 반대로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러면 또 이때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이 코티솔 호르몬이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잘 안 나오게끔 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 코티솔과 이 프로게스테론이 계속 영향을 주면서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를 못 해주면 이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관리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핸드폰 바로 안 봅니다.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후에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건 일단 따뜻한 이제 물을 마신 다음에 한 15분 정도 명상을 합니다. 네. 근데 이 명상이 힘들다 하신 분들은 여러분 숨쉬기, 네, 심호흡법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 명상을 하기도 하고 심호흡을 하기도 하고 뭐 같이 할 때도 있어요. 이 심호흡을 하는 방법은요, 꽤나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도움을 받았던 그런 영상들 여기 카드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보시고요. 이 방법대로 한번 심호흡 한번 해보세요. 특히 이런 거는 주무시기 전에 하시거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조용한 곳에서 하시면 정말 이 마음이 가라앉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밖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걸 했었을 때 스트레스가 풀리고 마음이 안정되고 기분이 그냥 좋아지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챙겨서 해주세요. 그래야 네, 코티솔 좀 적게 나와서 여러분들의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되는 게 숙면입니다. 근데 숙면을 뭐 우리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요? 이제 갱년기 되면은 잠이 자꾸 깨고 잘 안 와서 이제 그게 문제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해야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잠이 중요한 이유는요. 일단 뭐 피로 회복에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2시 자정부터 한 새벽 2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장 호르몬 하면은 뭐 아기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만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성장 호르몬은 결국에는 재생 호르몬입니다. 우리 여러분 재생크림 많이 바르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호르몬, 재생 호르몬으로 나오면 더 강력합니다. 이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노력해야 될 게 첫 번째. 늦어도요, 밤 10에서 11시 그 사이에는 침대로 가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내가 자기로 시간을 정한 그 시간 30분 전, 1시간 전부터는 이런 기기, 스마트 기기를 보지 않는 게 가장 최상이겠죠. 왜냐하면 블루라이트가 나오고 자극적인 게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뇌가 자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마트폰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자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야식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야식을 먹으면 살만 찌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잠을 잘 때 이 이제 위가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성장 호르몬도 잘 안 나오고요, 여러분. 그리고 몸이 피로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주무시기 한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술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술을 마셔야 잠이 와서 술을 드신다 하세요. 근데 술을 드시면 약간 알딸딸해지기 때문에 잠은 잘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연구를 보면 이 술을 마시고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은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름은 까먹었는데 이 술, 알코올이 어떤 우리가 잠을 잘 때 신경계를 뭔가를 이렇게 네, 조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쭉 자지 못하게끔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술을 안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는 최대한 조용하고 그리고 암막 커튼이 있는 그렇게 깜깜한 곳에서 주무시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주무시는 그 침실의 온도 같은 경우에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조금 만들어줘서 우리가 갱년기 때 잠들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쭉 자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이나마 잘 잘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은요,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갱년기 증상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더 이상 하기 힘든 경우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 자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정도라면 제 생각에는 네, 이거를 그냥 무시할 게 아니라 전문의를 꼭
찾아가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문의를 찾아간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증상을 일단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호르몬 수치 검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 몸에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한지, 아니면 둘 다 부족한지, 하나만 부족한지,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검사로 보시고 그거에 맞는 호르몬제 치료를 하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내 몸의 변화로 너무 힘드신 분들 있죠? 전문의 한번 꼭 찾아가 보셔서 여러분들 몸에 맞는, 증상에 맞는 그런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이 2024년도 연말을 끝내면서 우리 여성들이라면, 특히 저같이 40세가 넘은 여성분들이라면 누구나 겪고 있는 이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처음에는 이게 갱년기 증상인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오늘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을 더 사랑해주고 더 관리해주고 좀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활까지 참 행복하고 즐겁고 좀 좋게 그렇게 되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저를 계속 관리하고, 저는 제가 이제 자연요법도 공부를 했고, 또 그거 말고도 뭐 이렇게 요즘에 갱년기 공부, 운동 공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막 제 몸을 가지고 생체 실험을 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새해 2025년도에는 더 많이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네, 꼭 그냥 이렇게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실천하셔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체와 마음이 훨씬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남은 연말 소중하신 분들과 따뜻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